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벌써 한 주의 반이 훌쩍 지나갔네요. 자, 며칠간 잘 지냈나요? 자, 오늘은 평화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요한 갈퉁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의 생각에 따른 평화는 도대체 무엇일까? 자,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극적인 평화와 적극적인 평화라고 갈퉁은 소개를 합니다. 자, 평화에. 자,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평화는 도대체 뭘까? 예, 항상 우리는 사회 파트의 공부를 할 때는요, 그 단어를 잘 규정해야 돼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단어 혹은 용어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공부의 반 이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단어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우리 사회 공부를 좀 잘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반적으로 평화는요, 전쟁이나 분쟁이 없이 평온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전쟁이나 분쟁이 없이 평온한 상태다. 이게 평화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런데 갈등은 이걸 또 둘로 나눴어요. 1960년대 말 갈등은 평화의 개념을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인 평화의 개념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우리 교과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극적 평화는 뭘까? 한번 볼까요? 예,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다. 자, 여러분들은 직접적이며 물리적인 폭력이 무엇인가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죠? 자,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전쟁이나 분쟁이나 내가 누구에게 얻어맞거나 누구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구금 상태가 된다거나 심지어는 뭐 죽임을 당한다거나 이런 일이 없이 그냥 조용한 상태를 소극적인 평화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 속에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평화로우신가요? 한번 생각해 해봐요. 자, 지금 여러분은 평화를 느끼십니까? 네, 물론 그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 학교 안 가니까 좋네. 뭐 아주 편안하네. 아무도 나를 구속할 사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학생들은 학교가 그리울 수 있어요. 예, 정말 선생님들은 너무너무 학생들이 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학생들의 소중함을 이렇게 찐하게 느껴본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많은 학생들, 뭐 선생님들도 비슷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대부분의 학생들은 뭔가 불편해요. 특히 3학년 선배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 속에 있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은 정말 매일매일이 전쟁과 같이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너무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 속에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절대 평화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전쟁이 없으면 무조건 평화로운 건가? 기아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늘 TV에서 보죠.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들에서 여러분, 하여튼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10,000원, 20,000원, 30,000원이 그 아이들에게는 한 달 식량비나 의료비가 될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굿네이버스 뭐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기아. 이게 전 사회적으로 이렇게 만연하다면은 그 사회가 절대로 평화로운 사회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자, 질병 말해 뭐 하겠어요? 최근에 코로나 사태는 우리를 너무나 불편한 상태로 몰아넣고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오염, 혹은 성차별, 뭐 남녀차별, 지역차별. 자, 이런 문제는 평화와 관련이 없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의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나온 갈등의 평화의 개념이 바로 적극적 평화의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갈등은 구조적 폭력. 많은 경우 이 구조적 폭력은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문화적인 폭력과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을 거예요. 그죠? 자, 구조적 폭력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 자, 그래서 전반적인 사회 통합이 이루어진 상태.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상태. 자,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적극적인 평화의 상태다. 이렇게 개념으로 분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갈등의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의 개념이 일단 동의가 되시나요?
예, 되기는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가끔 이 단어 때문에 약간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소극적, 적극적이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갈등의 정의하고 좀 매치가 되지 않는다고도 해요. 자, 그러니까 소극적은 왠지 뭔가 안 좋은 느낌인데 뭐 그 군대와 전쟁 이런 건 대단히 적극적인 행위일 것 같고 막 이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소극적이라는 말은 평화의 상태를 가장 최소한으로 규정하는 것. 자, 그러니까 전쟁 없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적극적 평화는 평화의 개념을 굉장히 넓게 생각하는 것.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외면의 평화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의 내면적인 평화도 아마 포함하는 예, 그래서 넓은 형태의 평화의 개념을 적용시키는 것이 적극적인 평화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좀 간단하게 비교적 쉽게 개념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씩 받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극적 평화론자들의 주장.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극적 평화는 전쟁, 뭐 분쟁 이런 거 없는 상태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전쟁 억지를 위해서 협상이나 중재, 조정 등의 국제법을 준수하면 되는 거야.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 밑바닥에는 국제사회가 혹은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예, 어떻게 그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뭐그 정도 생각하는 것일지도 몰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협약을 통해서 예, 뭐 군비를 통제한다거나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금지한다거나 자, 그다음 평화 유지를 위한 국가나 국제기구의 개입이나 노력들이 필요하다거나 예, 소극적 평화론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정도 생각하는 것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의 입장에서는 안보와 평화를 확실하게 지키는 것은 군사력이야. 자, 그러니까 이게 참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위에서 보시면 여러분, 어, 소극적 평화, 전쟁이 없기 위해서는 군비를 통제해야 돼. 자, 그런데 안보와 평화를 확실하게 지키는 건 또 군사력이래. 자, 그래서 때로는 국제사회가 대단히 상호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대국들이 자기들이 국가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자기네 나라에서는 전쟁을 벌이진 않지만 다른 나라에 가서 국지전적인 전쟁을 벌이는 경우도 꽤 많아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 같은 나라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어려서 혹은 태어나지 않아서 몰랐을지 모르지만 뭐 유전의 문제라고 하는 그 자원 문제도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예, 저기 아라비아 반도 페르시아만에서 걸프전을 일으킨다든지 혹은 뭐 남북한의 그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어, 하여튼 자기들은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북한으로는 핵무기를 개발하지 말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들어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들어보면 틀린 것 같기도 한 대단히 좀 상호 모순적인 태도들이 소극적 평화론자들이 주장 안에는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소극적 평화론의 한계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지적하자면 예, 소극적 평화는 보다시피 군사력이라는 힘에 의한 평화이기 때문에 인간의 욕구, 가치, 정의 혹은 힘이 없는 나라들의 이해 이런 것들까지 충분히 고려된 개념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소극적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다. 자, 그래서 우리의 내면적인 평화의 가치나 예, 개개의 어떤 욕구들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 그래서 국제사회의 정의라든지 개인의 정의라든지 자,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한 것은 아니라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평화의 그 의미를 대단히 좁게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소극적 평화론의 한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앞에서도 본 것처럼 전쟁이 없는 것만으로 실질적인 평화가 확보가 되는가에 대해서 예, 우리는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적극적 평화를 좀 볼까요? 자, 적극적 평화는 구조적, 문화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우리 이거 앞에서 충분히 보았던 거라고 봐요. 그죠? 자, 적극적인 평화로는, 전쟁이나 갈등의 근원적인 원인을 구조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진정한 평화에 대한 통찰을 보인다. 자, 아까 소극적 평화에서 전쟁이나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드러나는 증상, 겉으로 보이는 모습, 뭐 이걸 이제 힘으로 억제한다거나 여러 나라들이 뭐 그 조약을 통해 가지고 뭐 분쟁을 가라앉힌다거나
자, 이거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적극적인 평화로는 이 왜 갈등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좀 연구해서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 이런 것들에 대한 모색을 하는 것이 아마 적극적 평화론자들의 어떤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반전이란 말은 전쟁을 반대한다는 뜻이죠. 반전 평화운동. 반세계화. 자, 지금은 세계화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뭐 온 세계를 뒤덮고 있죠. 자, 그랬을 때 반세계화 운동. 혹은 난민들의 문제도 지금 심각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사실 안 편안합니다. 굉장히 작년에 우리의 어떤 외신을 뜨겁게 달궜던 한 장의 장면들이 바로 뭐냐면 시리아 난민의 어떤 어린애예요. 한 대여섯 살 됐을까요? 세네 살 되었을까요? 그 어린이가 시리아를 탈출해 나오다가 그냥 한 20명 정도 탈 수 있는 보트에 막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이제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도망을 치려고 하다가 이제 바닷물에 휩쓸려서 뭐 익사했죠. 그래서 그 어린이의 시신이 그리스 어느 해변으로 떠밀려 와서 그래서 그 사진 작가가 그걸 찍었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그 난민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 공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게 했었던 어떤 계기가 되었던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난민의 문제도 전 세계 평화를 상당한 정도로 위협하는 어떤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성의 문제, 아동의 문제, 환경의 문제. 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각지 운동, 이런 것들이 바로 적극적인 평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적극적인 평화와 적극적인 평화를 좀 나누어서 살펴보았어요. 자, 이거는 좀 비껴 나와 있는 거긴 합니다만 여러분 세계 평화 지수라고 34쪽에 보시면 거기 막 여러 나라의 평화의 지수들을 좀 매겨놓고 있는 그런 뭐 지도 자료도 있고 표 자료도 있어요. 거기서 중요한 키워드들이 몇 개 나오죠. 자, 미시라는 말을 좁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숲을 보고 나무를 본다 할 때 그 나무를 보는 자세입니다. 자, 그래서 미시적이고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핵심 가치는 안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나의 안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거시, 이거 크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되게 국가적인 어떤 입장이거나 아니면은 우리 개인의 어떤 그 범위를 좀 벗어나는 지역사회라든지 자 이런 것이라 놓고 본다면 거시 사회적인 수준의 핵심 가치는 안보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잘못하면 안보 소극적 평화, 안전 적극적인 평화 이렇게 또 기계적으로 나눌 때 약간 개념상의 혼동이 있을 수가 있긴 합니다만 자 세계 평화 지수에서 나오는 그러한 지분들도 좀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자, 우리 이번에는 이제 이완갈통의 평화의 개념 세 가지를 좀 알아볼까요?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과서 32쪽을 보시면 잘 정리되어 있는데 그것을 선생님이 PPT로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일단 이완갈통은 평화를 안정 또는 균형과 동의어로 봅니다. 안정과 균형. 자, 근데요, 여긴 하나의 함정이 있어요. 안정이나 균형은 폭력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하나의 예를 들어 본다면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난리잖아요. 최근에 이제 아주 빠르게 코로나를 겪었던 대표적인 두 나라가 중국과 우리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둘 다 안정을 찾았어요. 자, 근데 둘의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자, 대한민국은 어떻게?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그쵸? 뭐, 누구를 강제적으로 어느 지역을 봉쇄시킨다든지 강제적으로 어디에 막 묶어놓는다든지 이러지 않았어요. 자발적인 자가격리 체계로. 그래서 정말 전 세계가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국은 어떻게 했어요? 국가 힘에 의해서. 그쵸? 뭐 우한이라는 지역을 폐쇄를 시키고, 사람들을 강제로 그냥 격리를 시키고. 자, 그래서 그 안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폭력적인 상황과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들었던 여러 가지 비극적인 상황들은 뭐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단순히 평화를 안정 또는 균형의 상태로만 본다면 이게 사실은 대단히 아이러니컬하게도 폭력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함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 나아가 평화는 조직적 집단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로 보는 거예요. 이때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대상들이 누구냐? 바로 국가예요, 국가. 그래서
여러 많은 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은 가장 대표적인 폭력기관이 바로 국가다라고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고, 예, 우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어떤 기관, 공적 기관이기도 합니다만, 또 그 이면에는 예, 국가가 갖고 있는 공권력을 바탕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대단히 예,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가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계급. 예, 우리는 뭐 계급이라는 단어가 좀 익숙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계급. 혹은 인종. 예, 우리도 사실은 이게 뭐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인종이란 개념이 썩 와닿지는 않지만 선생님이 최근에 뉴질랜드 잠깐 갔다 왔거든요. 예, 그때 약간 코로나 초기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뉴질랜드가 워낙 청정 지역이어서 이해는 좀 가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검역대에 걸려서 가방을 열어보고 뭐를 갖고 왔느냐 검색을 하는데 거기 전부 다 아시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질랜드 상황을 잘 아는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한 얘기가 얘네들이 인종차별을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작게는 그런 것부터.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그때 몇 시간을 불편하게 하여튼 그냥 좀 씩씩거리면서 있었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뭐 그거는 어떻게 보자면 약간 폭력적인 상황일 수도 있어요. 자, 집단적인 폭력은 국가 간, 계급 간, 인종 간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 예. 눈에 보이고 그쵸? 예, 물리적인 어떤 그 폭력들일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자, 이런 견해는 예, 소극적인 평화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갈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화의 개념을 굉장히 확장시키잖아요. 자, 그래서 평화는 지구촌에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들, 집단 간의 조화와 협력, 통합,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상태다 이렇게 할 때 이 평화가 바로 적극적인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개념 설명에 따라서 이제 이 수업이 끝나면 평화가 무엇이고 소극적 평화가 무엇이고 적극적 평화가 무엇인가 정도는 정확하게 예, 이제 이해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진 자료를 잠깐 볼까요? 자, 이거 뭘까요? 예, 이 사람들이 들고 있는 프레카드를 보시면 뭐 이 정도의 영어는 저도 읽을 수 있어요, 선생님. 자, peace in the world begins with peace in our hearts.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의 평화는 우리 마음의 평화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참 동의할 수 있는 문구죠. 자, 이건 바로 반전 평화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평화롭게 지금 뭔가 운동을 하고 있죠? 자, 이거는 뭘까요? 예, 저기 WTO 금지 이런 것이 있죠. 자, WTO는 세계무역기구이고요.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예, 자유무역 체제라고 하는 것을 주도해 가고 있습니다. 경제에서 자유는요, 힘 있는 자들의 자유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세계 경제는 잘 사는 나라는 계속 잘 살아요. 근데 가난하고 힘없고 기술력 떨어지고 못 사는 나라는 계속 못 살게 돼요. 이게 국내 내부적으로 놓고 보자면 예, 국내 안에서도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요. 못 사는 사람은 너무 못 사는 이런 예, 빈부의 격차가 커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이 빈부 양극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어느 한 지역에서는 이렇게 예, WTO 체제를 반대하면서 이렇게 막 불도 내고 막 시위를 한다? 이거 굉장히 불편한 상태이죠. 절대로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바로 반세계화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뭘까요? 재미난 그림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저울추에 이렇게 정말로 균형 있게 딱 달려 있습니다. 이거 뭘 상징하는 그림일까요? 그렇죠. 예. 성평등이죠, 성평등. 남녀 차별 없는 사회. 자, 여러분들은 우리가 뭐 남자니까 혹은 여자니까 차별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잘 안 할 것 같아요. 예, 선생님이 어릴 때 크는 과정에서는 뭐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예, 남아선호 사상, 예, 남자를 우대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었죠. 자, 지금은 겉으로는 여러분 여성차별, 여자이라고 차별한다거나 이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디디고 직장 생활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곳에 뭔가 불편합니다. 아직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 온전하는 사회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사라져야 뭐 지구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 평화로우지 않겠나.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녀 평등의 문제. 자, 이거 재미난 그림이에요. 자, Love is Love라고 나오죠. 자, 중간에 있는 게 우리가 이성애자들이에요. 남자, 여자 짝을 짓고 있죠. 근데 왼쪽,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성이 같아요. 여성과 여성이 손을 잡고 있고 남성과 남성이 어깨를 맞대고 있어요. 여기 뭘까요? 그렇죠. 동성애. 자, 그래서 우리 사회에 또 은근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입니다. 저도 주변에 동성애자 하나 알고 있거든요. 너무 멀쩡하고 너무 착해요. 근데 사회는 그들을 굉장히 배관시하거든요. 뭔가 뭐 괴물 바라보듯이 같이 있으면 뭔가 잘못된 것이 전염되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들을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대접을 할 때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는 사회. 그래서 내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이가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뭐 얼굴 색깔에 검든 희든 누렇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가 동성애자이든 이성애자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누구나 다 살아가는데 안정감을 가지고 평등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 이러면 좋은 사이지 않겠어요? 자, 이런 상태가 구현이 되는 것을 바로 우리는 적극적인 평화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요한 갈등의 평화의 개념, 그쵸? 그래서 평화를 안정이나 균형의 동의어로 본다면 그게 어떤 함정을 갖고 있느냐? 그거는 국가폭력에 의해서 가능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막연히 평화라고 보기는 어려워. 자, 그러면 평화는 조직적 집단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로 본다? 그건 약간 소극적이야. 보다 더 우리는 평화를 적극적으로 생각할 때는 누구나 다 조화와 협력 속에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사회. 이게 바로 적극적 평화가 구현되는 그러한 사회다라고 하는 개념을 오늘 확실하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은 주간도 여러분 생활 잘 하시고요. 즐거운 주말을 맞고요. 다음 주에 즐거운 마음으로 반갑게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